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꿀팁남 TV의 꿀려 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꿀남 길건우입니다. 오늘 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대출에 대해서 확실히 궁금해해요? 그럼요. 왜냐하면 대출길이 확 막혔다 보니까요. 네. 이게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인데 아, 이게 진짜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문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출을 알아봤는데 네. 뭐 대출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네. 그러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그냥 까다로워졌다라는 네.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지금은 조금 이제 작년에 비하면 작년에는 정말 다 막아버렸어요. 네. 근데 이제 올해 넘어가면서 이제 금융회사들이 조금 풀기는 했지만 그래도 뭐 이제 말 그대로 주택담보대출도 그렇게 쉽지도 않고 네. 신용대출은 더 어렵고. 그러니까요. 네,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얘기하면 대출의 한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 이 상향선도 많이 다운시켰어. 맞아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집값을 잡기 위해서였던 것 같은데 네. 사실 규제의 역설이라고 사실 집값을 잡기 맞아. 위해서 대출을 잡았는데 집값은 더 올랐어요. 그렇지. 잡았는데 빠져나가서 집값은 천정부지로 또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시작을 했으니 끝을 봐야 되니 네. 당분간 이제 이 대출이라는 것들은 조금 그래도 규제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집값이 이제 더 오르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못 잡는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얼마 전에 또 이제 하나 장만하셨잖아요. 네, 장만 네. 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나이가 과거에 비하면 젊으신 분들이 이제 주택을 빨리 사는 거지. 영끌에서. 그렇죠. 왜냐면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으니까. 그리고 네. 입지가 너무 좋으면 그거 잡아야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더 옥죄 매이는 거기도 하고요. 아니면 주식시장이 또 미친 듯이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딴 데서 땡겨다가 주식시장이 푸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더 가로막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보면 이거는 그래도 말 그대로 먹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어. 다른 문제. 그치. 생계형 대출. 그렇지. 이제 이 생계형 대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요즘에 소상공인 지금 이제 재난지원금 얘기는 나오고는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거꾸로 보면 이제 저신용자 네.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대출들이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요? 뭐 그렇지. 뭐 종이 막 바닥에 굴러다니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대출 이런 거 해준다라고 하니까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자를 미친 듯이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고금리.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한 서민금융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서민금융 맞춤 대출에 대해서 맞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출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베스트는 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근데 서민금융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거 아세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300가지 정도 돼요. 네. 근데 우리가 300가지를 다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300군데를 다 전화해보고 이래야 되나요? 요새 비대면 시대인데 어떻게 대면을 다 할 거예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인터넷으로 해도 되지만 이제 서민금융진흥원이라고 있는데 네. 인터넷이 안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어렵고 많죠. 어렵지. 어르신 그래서 분들 어려워하시죠. 그렇지. 예. 이게 제일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숫자 4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잘할 것 같은데. 기억했는데 3078? 그건 어디예요? 아닌가요? 어디예요? 1307. 1307. 3078 빨리 지금 누군지 빨리 연락하세요. 3078 누군지. 1307. 1307. 그래서 1307을 전화를 하시면 네.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연결이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제 상황을 주르륵 읊어주시면 네. 저한테 맞춤 대출을 골라줘요. 네. 그다음에 맞춤 대출이라고 하면 대출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금리가 낮은 거. 네. 로 골라주니까 1307 꼭 기억하시고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에게 네. 맞는 그럼 대출을 골라준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미소금융, 뭐 네. 햇살론 이런 게 네. 있어요. 네. 이런 상품은 어떤 상품인 거예요? 미소금융과 햇살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저신용자 네. 들이 주로 하는 것들이 미소금융과 햇살론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정부 지원으로 하냐, 네. 아니면 각종 이제 다른 뭐 이렇게 기관들이 또 있어요. 이런 데서 하냐를 하는데 그냥 한 군데로 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민금융진흥원에 들어가시면 네. 상품이 정말 많습니다. 뭐 여기에 보니까 대출 상품이 300개 정도가 되고요. 예. 그다음에 코로나 지원 관련된 대출 상품들도 40개가 넘네요. 넘어요. 42개. 네, 오. 그리고 이제 자산 형성,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돈 모으는 상품들도 이 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뭐 이 안에서만 체크를 다 해도 확인이 다 가능하다. 그다음에 뭐 직장인, 사업자, 소상공인
농업, 어업, 그다음에 뭐 금융 취약계층, 심지어는요 대학생이나 네. 이 채무 조정자라고 하잖아요. 대출 받았는데 갚아가고 있는 사람들, 네. 이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금까지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솔직히 젊으신 분들은 한 번에 해결이 될 거고요. 네. 나이가 조금 있으시거나 나 인터넷보다는 전화가 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7 1307만 하고 비교하시면 돼요. 네. 요즘에 필수 비교 아닙니까? 가격 비교. 네이버도 유명한 이유가 뭐예요? 가격 쫙 뜨잖아요. 가격 비교가 우리 돈 모으는데 1번이라고 당연하지. 그렇게 이야기 많이 했죠.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그 금리를 아끼면 나아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햇살론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햇살론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일반적인 햇살론이 있고요. 청년들이나 우리가 청년이라고 얘기하는 34살 이하이신 분들이 활용하는 또 햇살론이 있어요. 저 그거 알아봤어요. 알아봤죠. 햇살론 뉴스. 뉴스. 네. 네. 뉴스. YOUTH. 그렇지요. 이 뉴스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더 낮아요. 훨씬 더 낮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뉴스 같은 경우에는 3.5% 정도예요. 나이 제한은 19세부터 34세까지. 부럽습니다. 어. 저는 이 넘은 안 지가 되시죠? 너무 오래돼가지고. 저는 좀 많이 남았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하게 되면 네. 한도도 비슷하지만 실질적으로 더 많은 그러니까 금리를 아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사이돌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이돌. 네, 사이돌 대출이라는 것도 있는데 사이돌 같은 경우에는 햇살론이랑 같이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봉이 이제 4,500만 원 미만이신 분들은 햇살론, 네. 넘어가신 분들은 사이돌. 오. 네, 근데 이런 제가 이제 몇 개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실질적으로는 여기 들어가서 전화하면 다 나옵니다. 1307 무조건. 네, 한 번에 해결돼요. 와, 근데 사이돌 이 대출 상품은 뭐 최대 2천만 원, 네. 햇살론이랑 동시에 진행할 경우에 최대 3,500만 그렇죠. 원까지. 그러니까 한도가 그래도 괜찮네요. 높고요. 네. 금리도 조금 낮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비교를 해서 골라보는 게 저는 제일 나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대출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올해 많습니다. 첫 번째 이슈 중에 하나가 법정 최고 금리를 인하합니다. 낮춘다. 예. 네. 지금 법정 최고 금리 몇 프로인 줄 아세요? 몇 프로죠? 계속 낮춰져 가고 있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네네. 정확하게는 몰라요. 현재는 24%입니다. 24%까지. 근데 올해 말 이제 하반기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3분기 넘어가야 될 것 같기는 한데 20%로 20%로 떨어질 예정이에요. 네. 근데 내가 만약에 20% 이상의 금리를 내고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조정 신청하면 돼요. 네. 그러면 법정 최고 금리가 20%니까 다운시켜 줍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슈고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신용 등급제가 네. 신용 점수제 네. 바뀌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저 신용자에게는 그렇죠. 전반적으로 보면 상위 그룹들은 그렇게 좋은지는 모를 변별력이 거예요. 없죠. 예. 그렇죠. 왜냐면 이게 1에서 10으로 나누던 거를 1에서 1000으로 나누니까 정확하게 구분이 안 가. 네. 그런데 이 딱 애매하게 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6등급, 7등급, 기존 등급으로 하자면.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혜택을 조금 많이 볼 수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신용카드가 7등급은 발급이 안 됐어. 그런데 7등급 중에서도 점수가 높았던 사람들은 이제 가능합니다. 뭐 거의 6등급의 끝자락에. 끝자락과 이제 7등급의 초반 이렇게 아. 애매하게 걸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편해졌다라는 거. 네. 그다음에 대출 금리도 조금 더 혜택을 받는데 기존에는 등급을 1에서 10으로 10개를 나눴잖아요. 네. 그러면 10개로 나눈 금리를 저희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거를 1에서 1000으로 나눴어요. 1에서 1000점까지인 거예요? 그렇죠. 오. 그러니까 조금 더 세분화가 된 거지. 네. 그래서 금리 혜택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저 궁금한 게 등급은 1등급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우도 1등급이 좋고 투뿔이 좋고. 투뿔이 좋고. 근데 점수는 그러면은 1점보다 1000점? 네. 반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뭐 100점 만점이면 100점이 좋은 것처럼 1000점 만점에서 1000점. 점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점수는 1년에 저희가 2번 내지 3번. 네. 현재는 3번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4개월에 한 번은 전 국민 신용 정보 확인하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수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두 번인 줄 알았는데. 2번이었다가 3번으로 갔다가 근데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 계속 늘릴 것 같기는 해요. 뭐 네. 한 4번까지도 늘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이유가 점수를 관리를 잘 하면 어찌됐건 이 소외됐던 분들, 네. 손해났던 분들을 조금 더 구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 점수들도 미리미리 확인해 보시고 네. 신용 점수 관리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추가로 알려드리자면 비금융 정보, 신용 점수가 안 올라간다라고 하면 다른 정보를 제출하면 돼요. 네. 핸드폰 요금 꾸준히 내고 있는 거. 그다음에 뭐 공과금 꾸준히 내는 거.
세금 꾸준히 내고 있는 거 이런 것들 추가로 제출하시면 점수 더 높아지고요. 대출 금리 낮출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1307. 1307. 대출을 33 아까 누구요? 아, 연락 주세요. 3078. 이런 얘기하면 헷갈리실 것 같아서 네네. 1307 기억하시고 맞습니다. 대출 받아야 된다 이러면 바로 일단 전화로 좀 네.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서민 맞춤 대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우, 긁어주셨어요. 가려운 부분을. 네. 네, 좋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또다시 꿀팁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